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뉴스 다이브에 소소하지만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려 마이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예, 한겨레의 전 사적인 어떤 그 지원과 전폭적인 응원에 힘입어 마이크가 하나 늘었고요. 당연히 마이크가 늘면 또 그곳을 찍을 카메라도 한 대가 더 늘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발전입니다. 방송 시작하고 이제 석 달 열흘, 100일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의 발전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뉴스 다이버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말로만 하는 건 좀 불만인데요. 준비하고 있어요. 고맙단 말이에요. 예, 찬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1부, 2부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우리 황준범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자, 오늘도 특검 수사 내용들 저희가 쭉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자정 조금 지나서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 이게 내란 혐의에 지금 해당되는 여러 국무위원들 관련해서 수사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2부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또 하나 이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 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이 내용도 2부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세간의 화제 그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 패션에는 TPO라는 게 있는데 구치소에서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이 현장 지휘를 하러 문홍주 특검보와 수사관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도로 처음 나왔던 것은 완강히 거부하여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특검의 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그의 의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말을 안 할까 할까 좀 고민하다가 솔직히 그냥 하는 건데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떠오른 게 그 동네에서 양아치들이 그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막 그 진상 부릴 때 보통 하는 짓이 이런 식 아니에요? 옷 다 훌러덩 벗어 던지면서 막 그냥 들어 눕고. 근데 이 행동을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요. 와. 진짜로 난 사실 수의를 안 입고 있다 그래서 구치소가 미쳤나? 왜 옷을 안 입히지? 왜 그걸 허용하지?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뭐 다른 사복을 입고 있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사복 입은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수의를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제 거부하려고 자기가 일부러 벗어 던지고 자기를 손을 못 대게 하려고 바닥에 이렇게 딱 벌러덩 들어 누운 거 아니에요?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예요. 누군가가 자기도 해요.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그런 이미지라고 하지 말고 해주셨으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한번 해봐야 본인이 그래. 나 손 대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희의 상상이겠지만 현장에서 그 광경을 직접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완강히 거부했다는데 어떤 방식의 완강한 거부였냐고 기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수의도 입지 않은 채로 누운 채 완강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장착하고 있었냐. 속옷 메리아스와 팬티를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리핑 내용이에요, 여러분. 브리핑 내용이에요. 아니 제가 전직 대통령이면 거기 그래도 뭐 보는 눈도 있고 교도관들도 있고 독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팬티에 속된 말로 난닝구만 입고 있었던 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누워서 이렇게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끌어댈 테 보면 끌어내봐라. 너무 비겁하고 너무 국민들을 정말 창피하게 그지없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변호인 접견은 또 예약해놨다는 거잖아요. 11시 그러니까 반에 이미 오기 전에 그러니까 특검이 오기 전에 이미 변호사 접견은 예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체포 집행이 무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제 접견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면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변호인 접견을 빌미로 계속해서 강제 구인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는 사실 이 전에 예측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현장에서 펼쳐진 상황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예. 이게 상황을 사회부장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브리핑이 전체가 알려지기 직전에 물어봤더니 수유를 입은 채로 버티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딱 정좌하고 수유를 입고 딱 침묵하면서 버티는구나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내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서 지금 1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지금 1심까지 나왔잖아요. 오늘의 이 수치심에 대해서도 정말 그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이 나오지 않을까. 이 행위만이라면 정말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 김정대 의원께서는 이 상황을 저희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표정 관리가 안 되시던데. 안 되는데. 네. 주로 제가 집에서 아니 저희 알고 싶지 않은 정보니까요. 예, 알겠어요. TMI.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건 저기 어제 특검이 그런 얘기가 언론에 얼핏 나왔어요. 이 불상사가 대비할 걸 대비해서 이 체포 집행요원의 바디캠을 장착하고 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특검이 과연 이걸 영상으로 체증해놨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뭐 이게 해외 소식으로도 알려지고 그러면서 뭐 인권을 유린했다 뭐 했다 이렇게 지금 한바탕 판을 벌리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방적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특검은 반드시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다. 특히 저기 몸에 막 손대고 끌어내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이 뭔가 장치를 해놨는데 난 그게 바디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특검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인권유린 시비가 막 나오고 해야 될 때 이 영상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어렵다고는 보는데 워낙 공격이 심해지면은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체포영장 시도가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도 이건 뭔가 난 특검이 근거를 확보하고 기록하고 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여져요.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다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바닥에 누워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옷을 아예 안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지 이제 물어봐요. 메리아스 이상하다. 이거 너무 순화해서 말한 것이다. 민망해서. 소매가 없는 속옷 상의 그리고 속옷과 밑에는 팬티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특검보가 대답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질문이 색깔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건 대답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좀 선정적으로 흐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면 구치소에서 지급되는 물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구치소에서 무슨 물품이 지급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끼 러닝 셔츠 A 세트 15,910원. 그렇죠. 영치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거죠. 조끼 러닝 셔츠가 B가 2,840원. 가격까지 드로즈 팬티 AB, 삼각 팬티 AB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지도 안 입고 하이 실종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입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냥 대자로 들어 넣어가지고 알아서 해봐라 이제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게 너무 앞서 말씀하셨던 그 술 마신 누군가가 이제 행패 부릴 때 하는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만큼이나 충격적인 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를 구성했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바가 있죠.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여기 단장이신데 이제 뭐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된 것들을 보면 윤석열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 거의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접견 시간에 제한 없이 그러니까 9 to 6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과 시간을 초과해서도 이런 접견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뭐 여기 우리 변호사 두 분 계시지만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더 넓고 쾌적한 공무상 접견실을 이용했다.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에어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사람이 많아서 거긴 되게 열악해요. 서울구치소 뭐 더울 수 있다는 건데
공무상 이 접견실이라는 곳은 훨씬 더 쾌적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해줬대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게 특혜 아니냐. 완전 특혜죠. 예, 라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범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치소 가면 의뢰 이런 혜택을 봅니까? 아니 이거 혜택이라기보단 이제 헌재에도 여러 차례 갔는데 변호인의 접견을 받고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한이다 보니까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입회도 하지 못하고 근데 일반 국민은 계속해서 변호사를 오라가라 하기가 어렵죠. 다 비용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의뢰인들은 소위 말하는 접견용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근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접견 시간이 너무 과도해요. 395시간 18분 했다는 거예요. 예, 전체를 다 보면. 전체를.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변호인 접견하면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라고 하는데 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348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미구가 있어요. 예.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그 모스탄도 못 만나게 했을 때 가족만 만나. 다른 사건 관계인들 만나지만. 예.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점을 보면은 좀 수감된 거의 직후인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이런 특혜를 누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기간이 1차 때가 그렇죠. 있고 2차 때가 있었죠. 예. 1차 구속기간이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고 요때 292명을 접견했다는 거고 이때 151회 시간은 341시간 25분이었다는 거고 예. 2차가 이제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요번에 56명 접견 횟수는 40회,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특혜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속됐다 구치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폭염이 계속 이어질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더위에 시달리면서 뭐 반성을 하든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하루 8시간 접견이라고 계산을 해보자면 예, 49일 넘게 접견을 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실보다 훨씬 더 쾌적한 네, 맞습니다. 공무상의 접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이 특혜 아니냐. 그리고 이 특혜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구치소 측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치소장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김현우라는 구치소장을 다시 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맞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러니까 2월 3일에 서울구치소장이 됐더라고요. 파면되기 전에. 파면되기 전입니다. 예, 파면되기 전에 구치소장이 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명목상으로는 대통령 일대 아닙니까? 그때 일단 서울구치소장이 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곳은 또 수원구치소였습니다. 네. 수원구치소는 뭐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수감돼 있었던 곳인데 이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이라는 걸 했을 때. 네. 불허했어요. 불허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관련해서는 특히 1차 때입니다. 1차 수감 기간 동안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을 허가를 하면서 이 별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변호인하고 접견하면 사실 이게 네모난 칸 같은 게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좀 좁고 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더 여러 명이 뭐 조금 특별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에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걸 신청을 하면 구치소에서 일반 수감자들에 대해서도 허용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해주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 명이 가야 되니까 한 명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좀 좁고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구치소장이 한 30분 정도 조금 더 넓은 방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장소 변경 접견인데 그건 이제 특수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게 다 재량이에요. 그 재량을 발휘했다는 장소 변경 접견에서 만난 사람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비상계엄, 내란 어떤 각종 혐의라든지 이런 것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죠. 충분히 공범이 그러니까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같이 만나가지고 뭔가를 모의했을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측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술 세미나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현우 구치소장이라는 사람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완전 이중자 때예요. 뭐 그런 판단을 그러면 원래 자기가 재량이 부여된 범위가 넓으니까 원래 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수원구치소장으로 있을 땐 완전히 달리 판단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을 하고 말을 맞출 수 있는 공범, 주요 임무 종사자로 추정되는 인물들과의 특별 접견. 이게 장소 이전하면 당연하지만 교도관도 없고요. 시간 제한도 없고요. 물리적인 접촉도 제한이 되지 않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도운 거 아닙니까? 이 내란의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러면 기여는커녕 집행은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기회는 이런 바닥은 깔아준다? 이거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사람입니까? 참.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임용이 되고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신의 공무니까 집행은 해야 될 텐데 보여주는 행태들이 어이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 되면 또 다룰 수 있겠지만 국방홍보원장 최근에 보여준 행태도 비슷한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더니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복장으로 있었는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거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특위에서 오늘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이 구치소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결정, 장소 변경, 접견 같은 거 허용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빨리 내라라고 했으니까 뭐 그것도 따라야겠죠. 그러니까 정부도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거 지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